다음은 이제 사실 리오프닝 쪽이 계속 관심이 있잖아요. 네, 네,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데 오늘은 음식료 업체 중에서 추신 온 거 보니까 제목이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건 네. 뭐 거의 뭐 웹툰에서 나온 그런 제목 아닌가요? 라면 먹고 갈래요? 이거는 네. 이제 모 영화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뭐 박사님 뭐 이 멘트를 들으시면서 심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면 먹고 개인적으로. 갈래요? 예. 별로 기억 안 납니다. 별로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사모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 사모님께서. 네. 네. 이게 영화에 나왔던 대사군요. 대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여배우가 네. 이게 남자 주연과 이렇게 어떤 일을 이제 막 하고 네. 집에 데려다 주는 게 밤늦게. 네. 근데 이제 뭐 들어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남자 주인공이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네. 여자 주인공이 그 남자 이제 주인공이 잡으면서 라면 먹고 갈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라는 이야기죠. 당연히 먹고 간다 그러지. 라면 그렇죠. 나 탄수화물 안 좋아해? 이러면 깨지는 거지. 뭐 냉큼 먹으러 들어갔겠죠. 뭐 그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 영화 때문에 라면 먹고 갈래요는 굉장히 핫한 대사가 됐고요. 네. 대부분 이제 라면 먹고 갈래요라는 대사를 던질 때는 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뭐 영화였고 아마 이 대사를 한 게 이영애 씨가 아니었나요? 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라면 관련주가 중요해. 아마 남자 배우가 유지태 씨였을 걸로 기억해요. 그만 얘기하시라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유지태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맞아요. 지금. 그래서 어떤 오늘의 이슈는 음식료의 라면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저는 1년에 라면 몇 번 안 먹습니다. 너무 맛있죠. 진짜 지난번에 우리 저녁 때 식사하고 나서 라면 드셨잖아요. 되게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년에 몇 번 안 먹으니까 너무 꿀맛이고요. 좀 이게 라면을 좋아했었죠. 근데 이제 살이 찌고 막 이럴까봐 라면을 좀 안 먹는 편이에요. 1년에 좀 몇 번 안 먹고요. 식구들도 뭐 가끔씩 먹긴 먹지만 제가 1년에 몇 번 안 먹어서. 봄날은 간다. 유지태 이영애 주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 부분 때문에 라면이 핫한데. 땡큐. 전체적으로 지금 뭐 어떤 라면을 끓였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누군가가 이 어떤 은둔빠샤님이 그때 산악라면을 그렇겠지.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라면을 먹을까? 그 말씀인데 결국 우리 이제 그 라면 관련해서는 지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K-팝 스타들이 뜨고 지금 K 컨텐츠가 뜨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제 뭐 짜파구리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라면이 사실은 뭐 동남아에서 만드는 라면도 있어요. 실제 가보면 누들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그쪽에서 만드는 라면과 확실히 K 라면은 확실히 달라요. 먹어봐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해외 나가서 저도 뭐 이 해외 쪽에서 이제 뭐 1년 이상 지내기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은 동남아라면 놀러도 많이 가지만 그렇게 하지만 먹어보면 K 라면이 확실히 맛있습니다. 이 MSG가 이게 노벨상 줘야 돼요. 이게 국내에서 MSG 이거는 도대체 이 라면 스프는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는 화학상을 줘야 될 정도로 그건데요. 지금 그 K 컨텐츠가 확실히 좋아지면서 K 컬처 자체가 이제 나가고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라면 지금 올리고 계신데 계속 올려보세요. 어디까지 나왔나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그래서 이 라면 자체가 굉장히 지금 핫하고요. 그리고 또 그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어쨌든 글로벌 유럽 시장에서도 이 한국 라면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표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번 2월달에 올해 2월달에 국내 전체 라면 수출 금액이 5,563만 6천 달러. 이게 전년비 11% 정도 급등을 한 건데요. 국가별로는 미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단일 수출 국가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아직까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237만 5천 달러 정도인데 근데 다만 중국은 비중이 가장 크긴 하지만 전년비 1% 정도밖에 못 늘었어요. 그리고 비중 자체는 22%로 가장 큽니다. 근데 중국 시장이 많이 늘지는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올림픽 기간 동안 방역 강화 때문에 굉장히 조금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사실은 했습니다. 뭐 플랫하게 간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029만 9천 달러로 전년비 35%나 미국이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동남아 6개 국가, 태국,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여기 합산은 990, 80 5천 달러. 그러니까 이게 전년비 22% 정도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전체 수출 금액의 17, 19%, 18% 정도가
증가한 거죠. 동남아 6개 국가는 전체 국가 19%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한 20% 가까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타 국가의 수출 금액도 뭐 유럽 쪽이 들어가겠지만 이쪽도 41%나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라면의 인기가 다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K컬처가 가면서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라면이 이제 수출이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1월과 2월 합산 라면 수출 금액은 1억 1,385만 1,000달러 정도이죠. 그래서 전년비 14%로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거의 플랫하게 거의 성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동기간 중량 기준으로 봐서는 11% 성장이고요. 그리고 외환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근본적인 어떤 그런 물량의 증가는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3월 달에 보면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놓고 보더라도 열흘간의 수출 잠정치가 이미 2,646만 5천 달러 이렇게니까 기본적으로 전월 동기간 대비 거의 2배 정도 지금 3월 달에 성장하고 있죠. 리오프닝 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특히 3월 달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확실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3월 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라면의 수출 호조가 이제 이거는 2021년 9월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22년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은 굉장히 성장률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계절적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베이스 부담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국내 주요 수출 기업의 중국 내 커버리지가 이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농심의 미국 2공장 이 부분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아마 캐파가 굉장히 올라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상향식품의 밀양 신공장이 올해 가동이 또 새로 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농심과 상향식품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 베이스로 봤을 때는 수출액 비중이 상향식품이 49%가 급증했고요. 농심이 33%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상향식품과 농심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약간 좀 다르게 매크로로 본다면은 대부분 다 음식료 업종들이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어떤 뭐 충격, 데미지를 받았을 때, 네. 경제 충격을 받았을 때 항상 그 충격 이후에 2년 동안은 대부분 다 주가들이 올라올 때 첫 2년 동안은 음식료가 거의 못 올라요. 대부분 다 IT나 경기 민감주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팬데믹이 겪고 난 다음에 3년 차 됐을 때는 항상 어떻게 되죠? 음식료 업종이 아웃퍼폼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팬데믹의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밀이나 뭐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해가지고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수출 데이터는 실적으로 본다면 역대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농심이나 삼양식품 같은 라면 관련 주식은 한번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라면이 사실은 이제 이 가격 전가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뭐 이게 과자 같은 것들은 다 사실 가격 정을 좀 하잖아요. 실버원이 올려도 과자는 잘 몰라요. 종류가 많으니까. 네, 종류가 많으니까 잘 맞아요. 모르는데 또 술 같은 것도 예민하잖아요. 소주나 네, 뭐 맥주 맞아요. 올라가기 되게 예민한데 근데 술 종류는 주류 제품은 다 가격 정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 굉장히 민감한 게 라면 제품이에요. 라면 제품 올리면 엄청 욕 먹거든요. 왜 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라면도 아직 싸요. 약간 좀 생필품이니까. 근데 라면도 아직은 싸요. 너무 싸요. 제가 보기 싼데 그래도 라면을 잘 가격 정가를 못 하죠. 근데 국내 제품에 대한 가격 정가를 못 한다고는 하지만 일단은 라면 가격 올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민감하지면 올렸죠. 예. 힘들게 올렸는데 이 Q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수출 금액이 워낙 늘어나니까요. 워낙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나 실적도 아니 글로벌에서 그게 예전에 우리가 과거에 오리온이 주가가 막 급등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막 2배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왜 그랬냐면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음식료가 내수주라 생각했으면 내수주. 근데 그때 오리온이 주가가 2배 이상 올라갔을 때 어떤 컨셉이냐면 내수주의 수출주화. 그러니까 오리온의 초코파이가 막 중국에 팔리고 러시아에 팔리고 막 이렇게 그렇죠. 불티나게 팔리니까 라면 수출되고 요즘은 그렇죠. 이제 방산 수출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수주의 수출주화라고 명명이 되면서 그때 주가들이 따블 갔는데요. 이런 굉장히 무거운 주식이 그게 뭐냐면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료 업종을 10배 정도 주는 게 뭐 고점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수출주화 되는 순간 15배, 20배 줄도 괜찮다는 논리거든요. 그리고 또 실적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익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멀티플 상향 조정이 되는 순간
이제 음식료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됐던 기억이 이제 오리온 같은 초코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그때 됐는데 이런 것들이 라면 같은 경우가 사실 한번 그 뒷단에 따라올 수 있는 컨셉을 한번 볼 수 있다면 한번 우리가 눈여겨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워낙 뭐 국내도 뭐 탄탄하게 먹고는 있지만 어쨌든 수출 관련해서 시장이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동남아 다 열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라면의 특징이 남 먹으면 먹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얘기 나오면 드라마에서 나오면 먹고 싶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야, 한 젓가락만 먹자 이거잖아요. 맞아요. 남 먹으면 야, 한 젓가락만 먹자 이건데 또 한 젓가락만 먹어지지 않죠. 네, 먹으면. 오늘 라면 좀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라면 얘기를 쭉 뭐 다 하셨습니다. 별의별 라면들이 정말 많네요. 네. 노브랜드 라면까지 있어요. 뭐 해피라면 모르겠고요. 스낵면 알고요. 네.